여러분들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께서 지금 노력하고 있으십니다. 자, 종잣돈, 이 종잣돈 모으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부분은 직장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직장인이다 보니까 자, 직장인을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자, 직장인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월급을 받죠. 자, 월급 중에 자신이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저금을 해서 이 종잣돈을 마련하는 게 일단 우리 그 월급쟁이 직장인들의 모습이죠. 자, 이 종잣돈을 빠르게 모으기 위해서는 일단 생활비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활하는 그 외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절약을 해야 돼요. 자, 절약을 해야지 종잣돈 빠르게 많이 그렇게 모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종잣돈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개의 그 종잣돈 규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뭐 한 3천만 원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 5천만 원, 어떤 사람 막 1억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 뭐 일단 기준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면 이 기준부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우리나라 그 KB 그 국민은행에서는 매년 이 부자 보고서를 발간을 해요. 발행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말하는 종잣돈 얼마를 얘기를 할까요? 자, 부자들이 생각하는 종잣돈입니다. 얼마를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자, 2억 4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억 4천. 생각보다 너무 크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적으로 너무 커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금액적인 부분이랑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봤더니 그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도 주식 투자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까지 다 포함이 돼서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그 방법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이 종잣돈을 모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의 이 종잣돈의 그 인식은 일단 부자의 시발점이라는 그 개념을 도입하니까 이 의미가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부자는 종잣돈이라는 그 개념 2억 4천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을 평균적인 금액이에요. 평균적인 그 금액이 부자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게 종잣돈 부분이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기준 말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잣돈, 투자를 할 수 있는 첫 투자까지 걸리는 그 금액적인 부분을 종잣돈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종잣돈 금액적인 부분을요, 1,000만 원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300제 갭투자 그리고 2290한채 갭투자에 대한 그분들을 분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종잣돈 규모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예를 들고 있었죠. 1,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라는 이런 그 대화 속에서 나왔던 그 부분들로 계산을 해봤더니 1,000만 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셨던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이런 2291채 굉장히 많은 이 갭투자 고수예요. 자,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원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2291채에서 더 많이 불렀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600채로 쪼그라들어 있죠. 자, 그분의 그 전담 공인중개사를 알았던 적이, 요즘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알았던 적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집을 다 파시고 이 땅으로 이제 넘어간다 라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런 부동산 채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1, 2, 3이 매번 이렇게 뉴스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도 2291채 없어졌습니다.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왜 그렇게 집을 파셨는지. 매년마다 이렇게 부동산 채수 나올 때마다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땅으로 넘어갔다. 땅 부자 부분에 대해서 그 이슈화가 되나요? 땅보다는 아파트 채수 부분에 대해서 더욱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이슈화를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니 이제는 뭐 방송사에도 이런 방송, 그러니까 이 관련 부동산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인터뷰를 요청을 해요. 연례 행사입니다. 맨날 가가지고 인터뷰 해달라. 근데 절대 안 하죠. 이렇게 막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자신의 의견, 뭐 자기의 인터뷰 부분을 응하시던데, 아무튼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라도 부동산을 다 파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저는 그 투자할 때의 그 첫 종잣돈 그 부분은 1,000만 원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영향도 크고요. 제가 이때까지 투자를 해왔던 그런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로 갭 투자에 있어서는 거의 뭐 1,000만 원 이하였어요. 많아봤자 1,500 정도까지 였었고, 평균적인 그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이 1,000만 원의 기준이 따로 있어요. 자, 기준이란 어떤 금액을 1,000만 원을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진짜 순수하게 자신이 모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신용대출 받아서 돈을 하나도 안 모은 상태에서 대출만 3,000원 땡겼다고 해서 3,000만 원, 아우, 나 종잣돈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종잣돈이 된다, 되지 않는다. 제 기준에 있어서는요. 그 1,000만 원은 순전히 자신 스스로가 모아야 됩니다. 자, 생각보다 이 종잣돈 규모 확 줄었지 않겠습니까? 뭐 3,000만 원, 5,000만 원이면 너무나 멀어요. 그런데 이 1,000만 원 정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직접 모아야 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뭐 현명한 투자자, 주식 투자자, 정말 전 세계 유명한 워렌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고스톨라니와 같은 이런 현명한 투자자 같은 경우 하나같이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돈. 왜냐하면 이 주식 같은 경우도 막 등락이 굉장히 뭐 여러 번 이렇게 하루에도 뭐 반토막 났다가 막 엄청 막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 스스로가 감내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돈에 투자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대출로 투자를 한다라고 대출 이자까지 계속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같이 이 현명한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자였습니다. 단기로 막 단타 막 해서 막 하루 만에 막 30, 이렇게 뭐 그런 투자 방식을 취했던 건 아니죠. 자, 그러다 보면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오랜 시간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없어야 돼요. 자, 부담이 없는 그 금액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기 돈이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의 신용, 대출을 땡겼을 때의 그 부작용들을 이 오렌 버핏도 굉장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히 알고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렌 버핏은 뭐 자기 돈으로 투자를 했지만 대출을 받았던 그 주변의 그 투자자들을 볼 때마다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투자자의 그런 장기적인 마인드에서 오래 한번 투자를 했을 때 장기간 간다. 그러려고 하게 되면 그래야겠죠. 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가진 노력들을 하셔야 되죠. 사실 굉장히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시지 않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계속 쓸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매번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산이 안 된다는 측면, 그 추후에 한 달 후에 이제는 그 비용적인 사용했던 그 금액적인 부분을 지불하다 보니까 이 시간차 부분으로 계속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그 만든다는 그 측면에서 신용카드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젠 전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소비를 절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자, 그것은 이제는 신용카드 그 명세서를 확인을 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썼는지, 그러니까 예상과 다르게 그 과소비를 했던 그 측면들을 하나둘씩 체킹을 하는 그것만으로도 이 소비적인 부분에서 의식적인 그 소비를 추가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카드 쓰게 되면 바로바로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로 딱 잡을 수가 있다. 자, 소비적인 부분 꽉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체크카드 사용 같은 경우가 이제는 다양한 그 체크카드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에요. 근데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혜택이 많은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여러 번 추천드리는 것 같은데요. 카카오 체크카드죠. 자, 카카오 체크카드 매번 적자를 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적자 낼까요? 다 퍼져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퍼주고 있죠. 자, 대표적으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실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어요.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근데 주변에 ATM기, 은행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은행 외적인 시간에는 수수료가 발생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 카카오 체크카드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 있는 ATM기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거의 1,500원, 1,000원 그 이상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임에도
공짜로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여러 가지 장점들이 포인트 적립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 장점 많은데요. 이 체크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용카드만큼에 해당되는 이 혜택을 주는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카드를 사용을 통해서 이 소비적인 부분 줄여가면서 이제는 저축할 수 있는 부분 늘려가시면 되겠죠. 자, 늘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가장 월급쟁이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 뭔가요? 월급쟁이의 월급에 대한 단점. 크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얼마 들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고 들지도 않는다. 라는 측면이 가장 큰 단점 중에 몇 가지에 뽑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자,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장점이죠?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회사 열심히 한든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월급은 그대로예요. 자, 월급이 등락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불안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게 굉장히 불안하죠. 어떻게 이렇게 급락을 한다, 급등을 한다, 모르기 때문인데, 이제 제 주변에서도 급락했던 주식이 올라갈 줄 알고 4억을 투자를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4억 투자를 했는데 점심 먹고 왔더니 바로 상장 폐지가 있다. 4억이 바로 한순간에. 자, 그만큼 좀 불안하다라는 측면이 주식이라고 하게 되면 월급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자,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월급쟁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안정적인 월급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똑바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저금을 해서 이제는 1,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산이 쓴다라는, 월급이 쥐꼬리인데 그래도 한정적, 그러니까 일정해요. 자, 일정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써서 얼마만큼 모을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계획을 세운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이 월급의 단점을 굉장히 장점화해서 이렇게 모은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단계, 드디어 추월차선 타실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도달하시게 됩니다. 종잣돈 첫 번째 1,000만 원 달성되셨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는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이것으로 종잣돈 1단계였죠. 1,000만 원 만들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